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어제 사랑 세션 마무리하고, 사랑 세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무의식 속에 에고들이 올라왔겠죠? 근데 요즘은 거의 조상 마음이 무의식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여기 영체 마음도 에너지가 많이 깊어지고 자기의 표면의식에 이렇게 뜬 그냥 조금 이렇게 얇은 마음들이 아닌 아주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하고 묵직한 조상의 아픔이 올라옵니다. 찢어지게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 중에 우리가 현대인이 인식을 잘 안 하는, 잘 못하는 아픔, 이번에 청산한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보의 아픔이에요. 바보. 지적장애인이죠. 예전에는 그 동네나 이렇게 거리에 그 바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그 정신지체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다녔어요. 요즘은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 있고 이렇게 나오 활동하지가 않고 또 옛날에는 어떤 무지에서 생긴 뇌를 다쳐서 생긴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들 현명하게 미리 이제 임신했을 때 미리 체킹을 하고 또 자기가 조심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 때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좀 떨어지고 그러면 애기들이 막 이렇게 돌 던지면서 바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까이는 저희 이모가 그 지적장애인이셨어요. 근데 난 잘 몰랐는데 우리 이모가 제가 한 대여섯 살 때 저희 이모가 한 20살 정도 됐으니까 외갓집에 가면 이모가 있는데 약간 떨어지니까 애기 같잖아요. 지능이 낮고 저랑 통하는 거야. 오히려 저보다 어린 거죠. 그분이. 그래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놀자고 조르고 저희 이모가. 근데 저는 그런 이모가 막 이렇게 침 흘리고 놀자 막 이렇게 하고 계속 웃고 혼나도 웃고 외할머니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막 혼내키는데도 계속 웃고 그런 이모가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없고 순진하니까. 아기 같으니까. 근데 이 이모가 그렇게 된 데는 저희 외할머니가 집은 가난하고 저희 외갓집이 그 과수원을 했어요. 집은 가난하고 애기들은 많고 근데 예전엔 병원이 없잖아요. 임신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낙태하려고 저희 외할머니가 뭐 별짓 다 했대요. 간장을 막 먹고 막 무덤에서 3번 굴르면 뭐 애가 떨어진다 그래서 무덤에서도 굴르고 세상에 절벽에서도 떨어지고 막 별짓을 별별 거를 다 먹었대요. 애 떨어진다는 거. 그거를 독극물 같은 걸 막 먹으니까 뇌가 문제가 생긴 거죠. 다른 이모들은 다 멀쩡해. 근데 그 이모만 막내 이모만 약간 그 바보라고 하죠. 그 지적 장애인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그 바보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이해 못 받은. 그냥 이해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엄마 사탕 사줘 했더니 싫어. 이게 아니고 네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줄 거야. 이런 이해 못 받은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은 무지무지 세요. 일반인이 조금 좌절하고 실망한 아픔이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 죽어. 그리고 여기 살인하려고 독극물을 먹은 거야. 말하자면.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존재 자체를 미워하고 인정 안 하고 이해 안 해준 아픔이죠. 그렇게 이해를 못 받은 아픔을 겪으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 못 받은 마음은 이해해주기 싫어요. 절대 이해 안 해준다고 고집 부리면서 바보로 태어나게 돼요. 바보는 뭐죠? 남의 마음 이해할 줄을 몰라요. 눈치도 없고 소통이 안 되는 건 왜 소통이 안 돼요? 자기 마음밖에 모르는 거야. 내 욕구만 인정을 하지 남의 욕구라든가 남의 상황을 고려 안 해. 그래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분 있죠, 가끔. 남자분들 중에 있어요.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그 남녀 동창끼리 놀러 갔대요. 여자 동창끼리 남편을 데리고. 근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눈치 없는 말을 하더래. 친구 중에 그 피부가 안 좋아서 굉장히 열등의식 느낀 친구한테 따라다니면서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막 얼굴이 싸해지면 벌써 눈치를 채고 그만둬야 되는데 끝까지 하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분. 자기 마음만 아는 거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구, 자기 마음만 알지 남이 어떤 마음인지를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분은 무의식 속에 그 바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조상 중에. 바보는 그거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할 줄 알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사람 속을 태우는 거야. 그래서 지적장애인 아가들은 엄마들이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죽고 싶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절대 이해 안 해줘요. 엄마를. 엄마가 막 일하고 들어와도 막 이래서 아워줘야 되고 그쵸? 엄마가 힘들어도 그런 거 안 알아줘.
모든 아기들은 전부 이해받고만 싶어하지 이해해줄 줄을 모르는 아기들이거든요. 그러다 이 아기들이 철이 든다고 하죠.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면 중고등학생만 돼도 엄마 힘들지 이러면서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청소도 해놓고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 그리고 돈 달라고 할 때도 몇 번을 생각하고 좀 참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을 것 같으면 이제 이래서 철이 들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정도는 물론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뭘 시키면 하거든. 근데 지적장애가 있는 아기들은 절대 남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 그 고집의 에고가 뇌를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도 남의 사정이라든가 남의 마음을 이해해 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지적장애인인데 마트를 갔는데 그 등치 큰 애기가 20살 넘은 애기가 막 떼를 쓰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엄마가 지금 돈을 요거밖에 안 가져와서 이렇게 하자 하면 네 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죠. 화가 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자동차를 막 남의 거를 막 발로 찬대요. 그러면 그 자동차 주인 아저씨가 막 오면 이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 막 미안하다고 막 하면 이제 아저씨가 다행히 맘 좋은 아저씨면 괜찮은데 이게 무서운 사람 같으면 성질이 조금 안 좋은 아저씨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막 온갖 애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 어디 바보 애를 데리고 다닌다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속상하고 근데 이 아기는 엄마가 그런 거 당해도 그게 몰라 뭔지를 계속 때려 쓰고 그게 살기거든요. 이해받지 못한 살기가 큰 아기들은 아픔이 큰 아기들은 절대 이해 안 해줘요. 그게 모든 공격성의 살기 가해자의 살기 모든 미움 중에 으뜸이에요.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이해를 일부러 안 해주는 경우 같은 건 이해를 시키면 돼. 사과를 하거나.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설득을 시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능력 부족으로 안 해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살기죠. 공격성이죠. 엄청난 큰 아픔이에요. 그게 그 바보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안 해주니까 또 이해를 못 받아요. 그 이해를 전혀 못 받고 미움만 받다가 그리고 미운 짓만 하다가 불쌍하게 죽어가는 거죠. 저희 이모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한 날은 그 당시에는 라면이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라 저 어렸을 때는 라면이 귀하고 국수보다 라면을 좋아하고 라면 처음 그 맛이 약간 톡 쏘고 조금 매콤한 게 감칠맛이 있잖아요. MSG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그 라면을 한번 어디서 맛보고 그렇게 맛있었나 봐. 나보고 라면 사줘. 라면 끓여줘. 너 용돈 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라면 먹고 싶어? 그러니까 먹고 싶대. 그래서 라면을 사다가 그 당시 그 땡땡 라면 그 제일 유명한 그거 한 종류밖에 없었어. 그걸 막 끓여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끓여서 이렇게 주는데 막 이 이모가 한 젓갈을 먹는 찰나에 외할머니한테 딱 걸렸어. 외할머니가 오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불내킨다고. 그때는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에 요즘 아기들은 골로 모르죠. 골로에 막 불이 안 붙어갖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불 붙이는 귀신이었어요. 후 해서 석유 골로죠 그쵸? 거기다 이렇게 불을 붙여 불내키려고 꼬맹이한테 이거 라면 끓여달랬다고 이모를 막 진짜 비 오는 날 먼지라도 때리는 거야 막. 아 왜 그래 아파 막 이러고 라면을 계속 먹어 맞으면서도 우리 이모가 뭐 잘못했어요 엄마 이래야 되는데 아이 그러거나 말거나 난 라면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뿔이 나갖고 라면 그릇을 그 냄비를 이렇게 들더니 갖다가 다 버렸어 화단에다가 다. 그러니까 막 우리 이모가 막 우니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막 때리는 거야. 그리고 저도 막 그거 보면서 저는 그냥 안 혼나는데 너무 무서워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다시는 이모가 뭐 라면 끓여달라는 거 끓여주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게 어린 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좀 먹고 싶은데 끓여주면 어때서 왜 저럴까? 그게 두고두고 그때 왜 그랬을까? 외할머니가 미웠던 거야. 이모가 이해해주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20살이 넘고 그러면 그 보통 딸들은 그 옛날에 일거리가 많고 그럴 때는 막 일도 도와주고 하는데 뭘 일만 시키면 사고를 치니까 절대 이해 못 받은 마음이 뜨면서 짐덩어리죠. 이 아기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조금 키워놓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크면 쓸모가 있잖아. 열매를 맺거나 뭐 장작으로 쓰거나. 근데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절대 이해 안 해주면서 미움을 쓰면서 그 라면 먹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그래서 막 그 때리는 걸 보면서 저는 옆에서 울고 있고 막 너무 불쌍했어 나는 그냥 이모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라면 하나를 못 먹게 하는 그 할머니가 너무 미웠어, 진짜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됐겠어. 저런 바보 같은 딸을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저희 이모가 그 지적장애인들이 원래 수명이 길지 않다고 하죠. 그렇죠? 뇌가 파괴돼 있으니까. 그래서 30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죽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엄청 울었던 거로 제 어린 때, 초등학교 때인가? 집에 왔더니 엄마가 엄청 울었어. 왜 울었냐 그랬더니 이모 죽었다고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최초의 그 아픔이 그 바보의 아픔. 그 아픔이 이모를 통해서 기억돼 있고 저는 근데 크면서 제 친구 중에도 약간 그 예전에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어떤 특별한 학교가 따로 없어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딴 아기들은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그런 아기들이 오히려 편하고. 마음 공부하고 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 안에 바보가 있다는 걸. 그래서 좋아했다는 걸. 되게 이렇게 바보 같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나도 같이 바보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하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했어요. 그래서 딴 아기들은 다 같이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선생님 제가 짝꿍 할게요. 이러면 아이고 착하다. 선생님도 이뻐해. 근데 나는 그 아기랑 있으면 편하거든. 착하고 친하고. 응? 애들이 놀려도 나는 그 아기 책가방도 들어주고 같이 막 다니고 이모와 같이 지냈던 기억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 안에 바보가 있지요. 저희 아빠가 절 보면서 어렸을 때 늘 그랬어요. 눈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너는 어떨 때 보면 엄청 똑똑한데 어쩔 때 보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마음 공부 들어오기 전에도 뭔가 제가 어떨 때는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한데 어떨 때는 이게 멍청하고 바보구나.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알았죠. 인간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 똑똑함에 비례해서 엄청난 바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는 사람도 그 어리석고 멍청한 만큼 그 안에 아주 똑똑한 마음이 있다는 거. 에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멍청한 에고, 바보 에고에게 갇혀버린 쓸 뿐이에요. 그게 완전히 나라고 합체가 돼서 분리가 안 될 뿐이고 일반인들도 왜 맹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아유 내가 바보 짓을 했네 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도 하고 나서 바보가 올라와서 한 거야. 어떨 때는 엄청 똑똑한 짓을 할 때 있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나뿐이 아니라 다른 아기들, 자식이나 딴 사람을 봐도 엄청 비상하게 똑똑한 짓을 할 적이 있고 어떨 때는 영 바보 같은 짓을 바보가 올라와서 둘 다 난 거예요. 응? 천재도 나고 그 똘똘이도 나고 바보도 난데 세상 사람들은 흑백 논리, 에고는 그렇죠. 옳지 않으면 그르다.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밖에 몰라. 근데 그게 얼마나 그거야말로 바보죠. 그렇게 판단할 때. 더 이상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동화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죠. 요새 아기들은 콩쥐팥쥐도 각색해서 듣는답니다. 전래동화도. 그렇게 선악으로 흥부놀부도 요즘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꼬맹이가 흥부놀부도 예전에 흥부는 착하고 가난하고 뭐 놀부는 뭐 부자인데 심술 맞고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흥부는 무능하고 가난한데 애만 많이 난 바보, 뭘 모자라는 사람. 놀부는 좀 유능하고 뭐 이렇게 표현해서 동화를 새로 구현한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캐릭터를 볼 때 그 사람이 다 나쁘고 다 좋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누구한테는 한없이 나쁘다고도 어떤 사람한테는 한없이 선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바보 아니면 천재로 똑똑하지 않으면 멍청이로 판단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마어마한 유능함과 어마어마한 무능함이 같이 있고 엄청난 바보와 엄청난 천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단 그 바보가 너무 세서 그 바보 안에 갇혀버렸어. 유전인자까지 변형되고 뇌까지 망가져서 그 마음 청산이 너무 힘들고 그 교정하기 너무 힘든 그런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이 지적 장애인인 거예요. 천재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안에 바보가 있죠. 어마어마한 바보가 있기 때문에 천재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 보세요. 얼굴이 보면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뭔가 좀 어디가 맹하게 생겼죠.
그 맹한 바보를 배경으로 해서 천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려면 어둠이 배경이 되듯이. 응? 너무 약삭 빠르고 똘똘해 보이는 분은요, 그 안에 멍청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사기를 잘 당하잖아. 그렇죠? 응. 그래서 그 바보의 마음, 그 아픈 마음, 이해받지 못한 그 아픈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해를 못 받은 만큼 절대 남을 이해해주지 않고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해를 엄청 못 받은 애고죠. 뱃속에서부터 아무도 제가 태어나길 원치 않았고 저희 엄마가 저를 낙태하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해 못 받은 아픔이 있어요. 그 이해 못 받은 아픔이 있는 아기는 고집 부리는 아기가 생겨요. 이 고집은 어떤 고집이에요? 모든 고집은 절대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겠어. 이런 고집이에요. 근데 그 고집이 바로 어리석음을 일으켜. 남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절대 이해 안 해줘. 그러면 상대도 날 이해해주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소통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인간이 행복할 수도 없죠. 가장 어리석은 게 고집 부리는 애고인데 문제는 자기의 고집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 바보, 아픈 바보를 알아차려야 고집도 알아차려요. 고집이 어리석음이고 바보거든요. 바보는 이해받지 못한, 존재 자체를 이해받지 못한 아픔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영 바보짓을 하는 거야. 바보의 아픔을 갖고 태어나서 남을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바보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삶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기에 뭐 이런 별칭을 붙이는 분 있죠. 불운한 천재, 불운한 누구, 비극적인 뭐 이러면서 이름을 붙일 때 그분의 일생이 행복하지 않았고 아팠고 엄청 힘들었고 또는 재주가 많았는데 성공도 못했고 무명으로 지냈고 이런 분들은 전부 그 똑똑함과 그 바보 사이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바보를 인정 못해서 바보의 아픔으로 고집 부리면서 이해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사는 분들인 거예요. 이번에 사랑 세션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셨냐면 외할아버지가 이 아기가 되게 고집이 센 아기예요. 근데 고집이 센데 우리나라 남자분이랑 결혼을 안 하고 호주 남자랑 결혼했어. 그래서 누가 결혼했나 봤더니 그 고집 부리는 아기가 결혼했어요. 고집 부리려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근데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말이 잘 통하니까 고집 부리면서 이해 안 해줄 때 이게 들통이 나기가 쉽죠. 그러니까 호주 남자랑 결혼해서 이해를 안 해줘도 소통이 잘 안 되잖아. 외국인이라. 끝까지 고집 부릴 수 있고 자기 고집이 안 죽으려고 그 호주 남자를 택한 거야. 근데 그 고집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자기 외할아버지가 인텔리였는데 일본에 유학까지 갔대요. 근데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자로 살다가 귀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총살을 당했대요. 공산주의자라고. 근데 마지막에 총살 당하기 전에 사실은 공산주의자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입으로 공산주의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공산주의 아닙니다 하면은 공산주의라고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그 이분을 이제 옛날에 그 공산주의자는 벌을 줬나 봐요. 공산주의자로 벌을 주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깝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 분이 그런 거야. 그 공산주의자인 외할아버지한테 당신이 공산주의자라고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라. 응? 진술서만 써라. 그러면 처형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내면에서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겉으로 아니라고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살려주고 싶은 이 마음이 살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한 건데 이 살려주고 싶은 상대의 마음조차도 이해해주기 싫은 거야. 외할아버지가 싫다. 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고집 부린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공산주의자를 그거를 진짜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맞다고 생각했으면 겉으로만 그래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해도 자기는 뭐 그 신념을 갖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상대 마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거예요. 너 살려주고 싶어 하는데 필요 없어. 난 공산주의자야. 난 죽어도 할 거야. 이러면서 고집 부려서 그냥 총살 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집이죠. 그 고집은 논리가 있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이야. 응? 상대가 살려주겠다는데 그것도 이해 안 해줘. 나를 꼭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만 이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이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고집의 애고가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하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줄 때 그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인지시키려고 무의식 속에 이런 아가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 아 그래요 에라님? 이래야 되는데 고집 부리는 아기들은 아니거든요. 안 느껴지거든요. 하면서 안 느껴지는 그 에고가 누굽니까? 느끼려고 하면 느껴지는데 절대 느끼기 싫은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기감이 엄청 발달한 아기가 잘 평소에 느끼다 헤라님이 잘 느껴지지? 그럼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지? 잘 느껴지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청개구리 마음이죠? 그 마음이. 그 고집으로 산 아가가 가장 큰 아픔이에요. 바보의 아픔이에요. 바보의 아픔. 응? 그리고 바보는 여러분 모른다보다 더 큰 바보가 있어요.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지. 나는 무조건 다 맞고 다 알고 난 절대 안 틀려. 이게 진짜 바보예요. 응? 맞다 틀리다도 없고 옳다 그르다도 없는 세상에 나만 맞다고 우길 때 응? 어떻게 내가 또 다 맞겠습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할 때 그거 엄청난 바보죠. 고집 부리는 바보예요. 그게. 한 번이라도 내가 틀렸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돌이키는데. 그래서 우리 그 마음공부 제자 중에 한 아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늘 이랬대요. 여자 말은 다 틀려. 니네 엄마 말은 다 틀려. 니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그런 줄 알았대. 세월이 흘러보니까 엄마 말이 다 맞았고 아빠가 다 틀렸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번이나 빚보증을 쓰고 뭐 사업 투자를 해서 전부 사업을 망해먹은 게 절대로 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몇 번을 사업 투자하려고 하고 보증 쓰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그렇게 말렸대요. 다리를 붙잡고. 근데 여자가 뭘 알아? 나는 무조건 맞지? 그게 바보죠. 어리석은 바보. 남이 그렇게 말릴 때는 한 명도 찬성을 안 했대요. 모든 친척과 부인이. 그럼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절대 고집 부리면서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줘. 나만 맞다고. 그거 하나 붙잡고. 그래서 몇 번을 망해먹고 엄청 이야기도 고생했다고. 근데 본인도 살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엄청 고생했던 게 내가 무조건 맞아. 고집 부릴 때. 그 고집을 인정을 하고 고집 부린 아픔, 절대 이해 못 받은 아픔, 존재를 인정 못 받은 아픔을 분리가 돼서 남을 이해 절대 안 해주려는 그 살기, 미움의 살기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맞다 틀리다를 다 받아들여요. 맞는 나와 틀린 나. 옳다고 생각하는 나와 틀렸다고 생각하는 나.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맞는 판단을 하게 돼. 어떻게? 내가 맞을 때 맞는 나도 인정하고 틀린 나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틀렸을 때 틀렸다고 할 줄 알고 맞을 때 맞다고 할 줄 알아. 그런데 이 고집 부리는 애고는 틀린 나를 인정을 안 해. 옳은 나만 인정하니까 틀렸을 때도 틀렸다고. 틀린 걸 빨리 아는 것도 유능함이고 똘똘함이에요. 틀린 걸 빨리 알아서 얼른 돌이켜야 실수가 없고 고통을 면하는데 그냥 고집으로 그냥. 그 아기가 주식을 하는 아기가 하나 있는데 그 주식하는 아기가 아니 어떤 주식을 샀어.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주식에서 여러분 맞다는 뭐예요? 올라가면 맞는 거죠.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가 틀렸다죠. 맞다 틀리다를 잘 써야 돼. 고집이 없어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올라가. 그러면 내가 맞다 해서 딱 고른 주식이 막 올라가면 맞다 막 올라가는데 약간 꺾이기 시작할 때 또는 꺾이기 전이라도 틀렸다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 안에서. 이제 떨어질 거야. 틀렸어. 이제 네가 그때 딱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이걸 딱 손절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 아기가 항상 그렇다는 거죠. 쭉 맞다로 그냥 계속 떨어져도 계속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고집 부리면서. 틀렸다를 인정을 안 해 자기를. 그러다가 그냥 맞다 틀리다. 맞는 나와 틀린 나. 아는 나와 모르는 나 둘 다 인정해야 현명한 거예요. 내가 안다고 무조건 고집 부릴 때 엄청난 어리석음이죠. 모른다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음이야. 왜?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모른다고 모르는 나만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남한테 물어가. 그러면 누가 여러분한테 물을 때 일부러 엉뚱한 대답해주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쳐주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야. 어떻게든 잘 되게 도와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남의 말만 잘 들어도 성공해요. 오히려. 그런데 내가 다 안다고 고집 부리면서 남의 말에 절대 안 듣는 애고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애고고.
그게 사실은 바보죠. 그래서 바보의 아픔이 그거예요. 남의 마음 절대 이해 못하고 바보짓을 하는 거지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왜? 이해 못 받은 아픔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다 바보가 있다. 근데 여러분 물질만 육체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 아니면 바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난 바보는 아니니까. 일반인, 뭐 정상인, 비정상인 뭐 이런 여러분 일반인도요. 정신병이 올라와요 가끔. 어떻게 해놓고 나서 사고치고 나서 여러분 그러죠. 내가 미쳤었나 봐. 그래요. 그때 미친 정신병자 올라와서 한 거예요. 그 에고가. 사실은 구별이 없는 거야. 정신병인 사람은 정신병에 그 미친 사람이 올라서 완전히 쓸려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정신병이고 일반인은 정신병이 올라왔다가 분리가 좀 빨리 돼서 확 깨어나 내가 미쳤었나 봐. 왜 그러지? 이렇게 알아차린 사람이 일반인이고 바보도 마찬가지죠. 그 지적장애인들은 바보의 아픔,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이 너무 세서 에너지가 그게 올라와서 그게 분리가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로 평생을 사는 거고 일반인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바보짓을 하다가 조금 분리되면 괜찮다가. 우울증은 뭐죠? 우울증은 자기의 존재를 너무 수치스러워하는 수치 에고가 올라왔는데 그 에고와 완전히 하나 돼서 그냥 존재의 수치가 살을 때 너무 괴롭고 살기 싫고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죠. 수치가 올라오면. 그게 분리가 안 되고 오랫동안 몇 년 또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이고 그게 우울증 환자고 일반인은 우울증 환자가 가끔씩 올라오는 거 수치가 가끔 올라와서 창피해 이랬다가 한 5분 만에 분리되거나 아니면 한 며칠 창피하거나 몇 달 창피하거나 그게 좀 길어지고 그 우울증은 수치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수치스러운 나도 있고 존경스러운 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야. 잠시 장악당했을 때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울증 환자도 있고 지적장애인 바보도 있고 정신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정상 비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걸 인정해야 돼. 이번에 사랑 세션 할 때 그 바보가 있는 아기 막 세션 하는데 그걸 참관하는 분들이 저 바보가 저게 나한테 있구나. 고집 부리는 저 바보 같은 어리석음이 나한테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기는 나는 바보 아닌데 난 똑똑한데 그런 아기는 전혀 자기의 바보를 인식을 못한 아기요. 바보가 올라오면 버리는 거야. 고집 부리는 아픔 바보 집착만 써서 주변 상황 고려 안 하고 막 자기의 바보 같은 아기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올라오면 다 버려서 아예 인지가 안 되는 분은 아주 세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일체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닌 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서 펼쳐질 때는 그게 내 마음인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육체만 나라고 인식하는 현대인이 자기는 마음의 존재인데 마음의 존재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떤 마음도 다 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 육체만 나라고 느끼니까 자꾸 그런 마음은 저거는 바보지 저거는 귀머거리 저거는 소경이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 하면서 자꾸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그 장애인 그것도 그 에고도 내 속에 있지요. 내가 보고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가끔 삥 같은 거 보면 앞에 있는데도 그걸 그렇게 찾아 헤매. 여러분 그쵸? 어떨 때 보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막 없다고 막 그건 눈뜬 장님이잖아. 그게 올라온 거예요. 속에 있는 장님이. 그렇게 안 들려. 똑같은 얘기를 10번을 해도 안 들려. 그리고 어느 날 그러죠. 네가 그런 얘기 진짜 했었냐? 내가 몇 번을 했어. 막 이렇게. 자식이나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는 귀머거리가 올라오는 거. 듣기 싫을 때는 귀머거리. 장애인이 올라오는 거. 안 들리는 장애인. 그렇죠. 우리 모두 안에 장애인의 마음, 바보의 마음이 있어요. 인정합시다. 그 아픔을 인정해야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나인 줄 알아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동정하고 도와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들이 나라고 인정할 때 진실로 그게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고 내 의식이 확장돼서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 장애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보고도 못 보고 들어야 될 걸 못 듣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고집 안 부려야 되는데 틀렸다는 건 인정해야 될 때 틀렸다는 건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고 바보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사랑 세션 하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분이 현대에서는 잘 못 느끼는 그 바보의 아픔. 근데 바보는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그 펭수의 그 맹한 눈이 너무 좋아요. 펭수의 눈. 근데 우리 아기 하나 제자가 그러더라고. 혜라님 나는 펭수 눈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편해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좀 막 가르쳐주세요 할 때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죠. 바보의 아픔을 인정하면 바보처럼 행복한 게 없답니다. 편안한 게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똑똑한 바보가 되지요. 지혜로워져요. 바보를 인정해야 될 때 인정하고 똑똑해야 될 때, 천재를 인정해야 될 때 인정하니까 그런 거 진짜 지혜로운 바보가 되는 게 바로 마음 공부예요. 편안하니까요. 자,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장애인의 아픔과 바보의 아픔, 이해받지 못한 열등의 아픔들을 다 인정하셔서 지혜로운 바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